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채화를 위한 데생 선연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든 그림의 기초는 소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필로 잘 그리는 사람들은 수채화를 그리든 아크릴화를 그리든 유화를 그리든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 형태력이 좋고 사물에 대한 표현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술학원이나 화실이나 이런 데 처음 가시면 제일 먼저 이제 접하시게 되는 게 이제 데생, 소묘, 연필 선연습이실 거예요. 연필로 하는 그 수업이 굉장히 지루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데생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려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는 부분 중에 한 수업인데, 그 시간을 또 잘 견뎌내신 분들은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채화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데생력에 대해서 소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채화에 좀 필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서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비연필을 준비를 했고요. 연필을 이렇게 좀 잘 뾰족하게 깎아주시는 게 좋아요. 데생이나 소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연필 흑심 부분을 1cm, 2cm 이상 이렇게 길게 깎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수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연필 심이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한 대략 1.5cm 정도? 요 정도 항상 늘 깎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필 깎는 요 방법도 뒷부분에 가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비연필을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보이는 요 스케치북은 A4 사이즈에 이렇게 스프링 제본이 돼 있는 스케치북이에요. 요거는 저도 그냥 다이소 가서 예전에 구매를 했었던 거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질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그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감으로 그리는 수채화를 그리지만 어느 정도의 좀 데생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해주셔야 될 게 선연습이거든요. 자, 선연습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거, 점선면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선면, 저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점은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이 선들이 모여서 어떤 이런 면을 만들게 되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 선들이 이렇게 하나 둘 모여서 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면과 면이 만났을 때는 이런 도형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입체라고 얘기해요. 면이 서로 만나면 이런 입체의 어떤 도형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그리는 모든 물체는 이렇게 입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체감을 표현을 해주려면 예전에 제가 만들었었던 영상,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입체라는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점과 선과 면의 그런 특징들을 다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감이 틀려질 거고 그 형태감이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 선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의 그 질감, 형태, 선의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물체, 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표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목장갑 아시죠? 목장갑. 목장갑은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보들보들하면서도 어떤 사람의 그런 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인데, 무수히 많은 실들이 겹쳐져서 어떤 직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장갑이라는 그런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 선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질감이 표현이 되는데, 이런 부들부들하게 연한 느낌의 그런 목장갑을 이렇게 빳빳한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짧은 터치선이라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선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목장갑과 좀 반대의 느낌을 좀 찾아본다면, 유리병 있죠? 이게 좀 표현이 반대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다른 질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유리병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하고 빛이 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뭔가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목장갑에 사용했었던 이런 짧은 터치선이라든지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의 그런 선을 사용해주면은 또 유리병의 그 특징을 표현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리병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 직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짧은 선을 사용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그런 선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이라는 거는 어떤 질감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도 같이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목장갑은 유리병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죠. 가벼운데, 자, 여기서 이제 선의 진하기로 한번 볼게요. 목장갑은 예를 들어서 연하게, 자, 이렇게 연한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진한 선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무게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선으로. 자,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가벼워 보일까요? 그쵸? 당연히 요 얇게 칠해진, 연하게 칠해진 이 선이 이 진한 선보다 훨씬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이 목장갑과 유리병을 좀 대비시켜서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목장갑은 요런 느낌의 선이 사용된다면, 유리병 같은 경우는 이런 조금 무게감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좀 진한 선이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다시 또 깊이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유리병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있는 거였어요, 목장갑에 비해서. 무게감이 있다고 해서 전체 다 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자 부분에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나와줘야 되고, 또 밝은 부분에서는 이런 목장갑처럼 이런 또 밝은 선이 나와줘야 돼요. 하지만 아까 이제 질감 얘기를 했을 때 좀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고 직선적인 느낌의 밝은 선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색상. 이 선으로 색상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수채화에서 그 명도 표현 있죠. 제일 밝은 색상에서 점점 제일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어두운 명도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도 그런 단계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 유리병이 예를 들어서 흰색 유리병과 그리고 검정색 유리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제 선의 질감은 비슷하겠죠. 둘 다 유리병이기 때문에 선의 질감은 비슷하지만 선의 색상은 확연히 달라져야 돼요. 이 흰색,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병은 이 검정색 유리병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밝게 대생이 돼야 되고요. 검정색 유리병은 흰색에 비해서 이 검정색이 가지고 있는 그 진한 느낌 있죠. 이 단계에 따라서 그 진한 쪽의 그 느낌을 가지고 대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색상에 따라서도 이 선의 강약이 조절이 확실히 돼야 되고, 선의 그 명도 단계가 명확해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잘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채화에도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라꽃처럼 이렇게 단단한 조금 뭔가 이렇게 빳빳한 형태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듯한 그런 꽃들은 선의 느낌이 좀 단단하고 시원시원하게 좀 들어가 준다면, 반대로 꽃 중에서도 여리여리한 뭐 리시안셔스나 그런 스타티스 같은 그 연한 꽃잎 같은 경우는 카라꽃과 좀 다른 선의 느낌과 그 질감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선 연습을 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기초적인 선 연습입니다. 가로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스케치북 끝에서 끝까지 점과 점을 잇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삐뚤삐뚤하죠.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그어줄 수 있도록. 이게 가로선을 자 없이 똑바로 긋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트레이닝이 많이 되지 않으면 힘든 게 당연하거든요. 저도 사실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조금 많이 힘들긴 한데, 자, 요런 식으로 그어주시는데요. 이 폭과 이 폭이 계속해서 끝까지, 스케치북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 장을 쭉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A4 용지 한 장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고. 근데 저희 미술학원이나 이렇게 가면 4절 스케치북 혹은 5절 스케치북에다가 그 빽빽하게 이렇게 채우라고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 장 하고 나면 정말 그 선의 느낌도 그렇고 이제 선의 그 강약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대생력을 조금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연습 있죠. 가로선 연습을 매일매일 한 장씩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자, 보세요. 일정한 그 속도와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을 가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너무 많이 줬어, 여기서. 근데 다시 또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가다가 힘을 다시 이렇게 빼요. 아니면 힘들어서 힘이 빠져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은 진하고 어떤 부분은 연하고 균일하게 나오지 않죠, 선의 강약이.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선이 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힘의 간격으로 선이 표현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속도. 화폭이 이 캔버스가 작아서 뭐 빨리 가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큰 종이에다가 하신다면은 가다가 힘이 빠져버려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진다든지, 아니면 하다가 확 올려버려서
헉 들어버려서 선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속도의 그 조절 때문에 선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유롭게 그릴 때는 물론 이런 선들도 당연히 이런 스킬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좀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힘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좀 이렇게 간격을 뻥뻥뻥뻥 이렇게 띄워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간격들을 촘촘하게 연필선이 뭉개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채워주는 연습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해서 선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꽃 그릴 때 그 꽃의 그 두께 있죠. 두께감 표현이라든지 뭐 어떤 사물을 그릴 때 그 얇게 남겨야 되는 그런 선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런 연습을 여기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내가 하다가 너무 간격이 벌어졌네? 그러면 다시 그 속도를 유지를 해서 요렇게 채워주시는 연습 요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연필이 이런 식으로 한쪽 면이 닳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계속 연필을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했다면 여기가 완전 연필 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면이 완전 깎여서 비스듬해졌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연필을 자 이렇게 이쪽으로 하다가 살짝 돌리면서 요렇게 돌리면서 해주셔야 연필이 고르게 이 연필심이 유지가 되면서 선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세로선도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마찬가지 간격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로선 하실 때는 손목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이 어깨부터 팔 전체가 같이 일자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요것만 움직이게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팔이 굉장히 아파요, 손목이. 그래서 어깨를 이용해서 내 팔이 컴퍼스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로선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차에 따라서 가로선이 쉬운 분들이 계시고 또 세로선이 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방향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연습을 이렇게 같은 속도, 같은 힘을 좀 유지를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방향 대각선 했으면 이제 또 나중에 여기서부터 또 이 방향 대각선 해주시면 되겠죠. 오른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쪽 대각선이 훨씬 쉬울 거고요. 반대로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대각선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깨가 이렇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바닥면이 위로 보이게끔 하셔서 요렇게 그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왼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반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이렇게 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치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손과 어깨만 틀어주셔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또 이 방향으로 쭉 내려오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안 되는 부분 쪽에 그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까지는 이제 균일한 그런 선 연습이었죠. 자, 요 균일한 선 연습은 수채화에서 그라데이션 할 때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이제 채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색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 선 연습할 때 같은 힘으로 이렇게 왔었죠? 이렇게. 이제 붓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꾹 누르고 가서는 이렇게 떼버리면 어때요? 누른 쪽은 색이 벗겨져요. 붓질을 하실 때는. 만약에 내가 어떤 평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르게 채색을 할 거다 그러시면
붓에 들어가는 힘 조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힘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물감을 좀 빼고 또 같은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또 색깔을 좀 물통에서 좀 빼고 또 같은 힘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주시는 거. 이렇게 해야 이제 균일한 힘으로, 균일한 선으로 그라데이션 하셔야 이렇게 예쁘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도 이렇게 데생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그 데생 했을 때의 그 힘 조절이 그대로 여기 수채화에서도 표현이 되니까 내 그림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색을 할 때도 힘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벗겨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세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선 연습할 때 이렇게 어떤 뭐 풀 그림, 잔디를 그린다든지 선으로 이렇게 채우는 기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또 선의 느낌이 또 잘 살아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 수채화에서 선 연습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데생할 때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방금 제가 이렇게 살짝살짝 빈틈을 채우는 듯이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세로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너무 붓을 가까이 잡고 이렇게 가까이 잡고 하시면 일정하게는 나오겠지만 그런 수채화에서 요구되는 그 붓터치의 맛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붓대가 좀 긴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3분의 1 지점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깨에다가 조금 힘을 주셔야 돼요. 손목에다 힘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휘어질 뿐더러 자유로운 그런 다양한 그 붓터치의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림을 그리실 때는 뭐 손목에 스냅, 뭐 스키를 사용할 때는 뭐 손목에 스냅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깨에다가 힘을 좀 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강약 연습을 좀 해볼게요. 선의 강약. 자, 페이지를 좀 넘겨서 선의 강약 연습을 해주실 때는 연필을 조금 더 가까이 잡아주시고요. 엄지손을 이렇게 연필 윗부분에 이렇게 지그시 대주시고 나머지 손들은 이렇게 싹 연필을 감싸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연필 잡아주실 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강약 조절이기 때문에 이 엄지손에 약간 힘이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갔다 뺐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힘이 들어간 부분은 제가 엄지를 살짝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그려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연필 돌려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또 해보시고 요렇게 원을 그리실 때도 힘을 줬다가 빼는 부분에서는 또 확 빼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힘을 줘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서 적절하게 힘을 줬다가 원하는 부분에서 빼고 다시 힘을 주는 힘을 줬다 뺐다 요거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좀 하실 수 있으면은 물론 데생 연습할 때도 그렇지만 수채화에서도 그 표현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채색할 때도.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연습을 수채화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강한 부분에서는 물감을 요렇게 좀 많이 찍어주고요. 그쵸? 그리고 물을 이렇게 좀 뺐죠? 색을 좀 뺐죠? 자, 요걸로 한 번 더 색을 빼서 요런 식으로 요런 것들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서 물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강조하실 부분들 조금 더 강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었죠. 다 같이 여기만 강하면 재미없으니까 그쵸?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1번이 강한다면 2번 강한 것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기 있을 때 이렇게 찍어주는 거. 요게 그림에서 좀 다양하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평면스럽지 않고 뭔가 입체감이 있으면서 볼거리가 좀 많아지는 그런 채색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런 데생 연습, 강약, 선의 강약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저희 수채화 할 때는 이 붓이 바로 연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연필 연습하듯이 강하게, 그쵸? 강한 데는 붓에 힘을 좀 줘서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해주고, 또 연한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연하게 좀 칠해서 뭔가 강약 조절이 데생 부분에서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연습들을 좀 같이 해주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 연습은 뭐냐면요. 한쪽 방향으로 끊어칠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일정한 선 연습에서 일정하게 선 연습하는 거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균일한 느낌의 선과 균이랑 색상이 이렇게 적용이 된 선이라면 여기서는 여기서 힘을 주고 바깥으로 가면서 좀 빠지는 그런 힘이 분배가 되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서 위쪽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묘사할 때 좀 많이 쓰이는 그런 그 터치법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 휘어지는 그런 선들 그런 거 표현을 하실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선이 꾹 찍어 내리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더 깊은 색깔을 여기다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찍어 내리듯이 이렇게 채색을 하시면, 제가 자꾸 수채화를 하다 보니까 채색이라 그러는데 이게 선을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 내리듯이 신나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물론 얘가 더 강하고 좀 강렬하게 보이지만 여기서 다양한 그런 색상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면서 쭉 빼줬던 부분에서는 서로 방향을 달리해서 색상이 점점 이렇게 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점점 그 단계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그 방향을 바꾸고 선을 아무리 더 진하게 한들 반들반들해서 비치기만 하고 뭔가 표현이 계속 안 되고
이렇게 선이 뭉치는 현상이 계속 들어요. 저희 수채화에서도 색이 계속 뭉친다든지, 나는 색을 계속 겹쳐서 칠하는데 계속 둔탁해진다든지, 심지어는 거기가 색이 너무 뭉쳐서 까매 보인다든지, 나는 분명히 까만색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까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색이 뭉쳐서. 골고루 펴져서 레이어드 돼서 색상이 예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색상들은 그림이 굉장히 시커매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도 마찬가지, 진한 부분에는 진한 부분끼리의 그런 균일한 힘 조절, 그래서 모든 포인트는 힘 조절이에요. 그래서 요거 힘의 분배를 잘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수채화로 한번 해볼게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진한 색을 좀 쓰겠습니다. 요렇게 선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이 올라갈 수 있겠죠. 요렇게. 선을 보시면 진하고 약하고 굵고 얇고에 따라서 그 진하기가 좀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쵸? 요렇게 또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면 뭔가 갈대 표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물기가 별로 없으면은 여기는 계속해서 갈필로 나올 것이고, 여기는 이제 차곡차곡 선이 쌓이면서 색이 레이어드 될 거예요. 여기도 대신에 물이 점점 없어야겠죠? 이렇게 좀 진한 부분들은 진하게, 색이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색을 올려주시면 아래 색상이 은은하게 같이 겹쳐지면서 레이어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색이 좀 보이게끔 이렇게 선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더 그 색감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방향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변경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필을 조금 깎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연필 깎으실 때는 칼을 적당히 빼주시고요. 이 엄지손 있죠? 이 엄지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그리고 연필은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깎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뒤에 연필 나무 부분을 먼저 좀 길게 당기면서, 가끔 가다가 그 나무가 조금 확 부서질 때가 있거든요. 나무 질감이 안 좋은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셔서, 손 다칠 수 있으니까 2cm, 2.5cm 정도 깎아주신 다음에 연필 부분을 끝이 좀 날렵하도록, 여기서는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연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갖다 대는 정도만 해서, 칼은 그대로 있어요. 칼을 이렇게 하면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은 거의 그대로 있고 연필과 이 엄지손을 조금 움직이면서 심을 갈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깎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선 연습도 해볼게요. 요번에는 레이어드 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에 걸 꾸준히 연습했다 치고, 이렇게
촘촘하게. 대신에 이거 저거 선 연습하실 때 이렇게 비비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까 저희 처음에 연습했던 요거 있죠? 예를 들어 요렇게 했던 요거를 더욱 촘촘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균일하게 연필 돌려가시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좀 비어있는 부분 있으면은 균일한 힘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한 면을 채웠어요. 체아로 치면, 자, 이쪽 면을 고르게 이렇게 플랫하게 이제 채색을 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진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점점 흐리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줘야 여기는 그대로 색깔이 유지되고 아래쪽만 진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연해지게. 이제 한번 플랫하게 이렇게 채색 선을 넣어주고 나서 수채화로 치면 한번 마르고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이어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면을 여기서 또 나눌 수 있겠죠. 한 번 더. 여기서는 요 부분만 또 끊어서 또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칠해볼게요. 여기보다 한층 더 진해졌죠? 자, 요번에는 약간 좀 다른 방향의 대각선으로 어떤 형태가 지금 없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선에 그 선이 겹쳐지는 느낌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자, 요렇게 처음에 여기 2번 칠한 부분, 여기는 지금 3번씩 칠한 부분이죠. 그쵸? 요렇게 여기는 1번 칠한 부분들, 여기는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는 2번 칠한 부분들. 그 색감이 다 다르죠?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여기는 겹쳐서 지금 계속 균일하게 칠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요 부분은 총 4번을 칠한 거예요. 네요. 점점 색깔 차이가 은은하게 진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요번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칠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막 아까 몇 번째였죠? 3번째 연습한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균일하게 칠하고 있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색상이 은은하게 예쁘게 레이어드 되려면 균일하게 이렇게 채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균일하게 채색이 되려면 일정한 속도, 일정한 힘 조절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점점 연하게 이렇게 선을 넣으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도 좋고요. 이 방향도 좋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균일하게 칠하는 요 연습 있죠. 긴 선이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짧은 선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 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긴 선을 꼭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를 마찬가지 이제 여기다가 해볼게요. 플랫하게 고르게 이렇게 채색을 해줄게요. 같은 힘으로 같은 색으로.
자, 여기서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꾹 눌러버리면 색이 벗겨져요. 그래서 항상 같은 힘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다 하나를 더 해놔 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색으로. 이렇게 물동이 생기지 않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물이 어느 정도인지.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을 이쯤에서 추가를 해주신다거나 그러면은 물이 균형이 안 맞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쭉 얼룩이 지면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채화에서는 의도하기도 해요. 일부러. 표현 방법에 따라서는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다른 색상을 넣어서 이런 방법들을 쓰지만 이렇게 일부러 물을 뭔가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볼 거라고 일부러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의도치 않게 이런 얼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이런 얼룩들이 생기는지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적절하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배제하셔서 깨끗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바짝 마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말랐거든요. 자, 비슷한 색상으로 여기에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여기 한 번도 안 칠해진 구간에는 이렇게 연한 색인데 이 밑에 색깔과 같이 겹쳐지는 부분은 확연히 색깔이 진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드 되면서 색이 겹쳐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같은 계열의 색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계열의 색상, 오렌지 계열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어때요? 여기는 오렌지 계열 색상, 이 색상이 그대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 부분에는 레이어드가 되면서 밑에 있는 이 풀색, 녹색하고 이 오렌지색이 겹쳐서 색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라색 계열 한번 넣어볼게요. 세로로.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보라색 그대로 표현이 됐죠? 자, 여기는 어때요? 또 녹색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또 풀색과 만나면서 진한 색상이 나타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색상이 겹쳐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두 개. 이런 식으로 좀 선연습하고 좀 연관 지어서 수채화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요 방법들은 어떤 한 부분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림 전체에서 다 복합적으로 다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것만 생각해야지, 요것만 잘해야지, 이거 절대 아니고 다 같이 잘해야, 다 같이 또 잘 하실 수 있어야 전체 그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카라꽃을 뱃생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수채화로 한번 그리는 영상을 좀 비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라꽃을 소묘로도 그려봤고 수채화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앞서서 얘기 드린 그런 그 소묘의 선 연습을 수채화 그리실 때도 선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질감 표현이라든지 붓터치의 힘 조절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데생에서 하는 그 연필의 힘 조절, 선의 강약, 그리고 선이 겹쳐지는 이런 레이어드 되는 이 겹침의 정도, 그리고 선의 진하기,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가 더 가깝고 어디가 좀 더 멀어져 있고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둡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염두를 잘 하셔서 수채화에서도 수채화 그림을 그리실 때도 좀 적용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집에서 그림 그리는 취미생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